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시험 수학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의도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집합, 수열, 접선의 방정식, 다항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과 원의 성질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주어진 조건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스스로 키워온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가번에서는 다항함수 hx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a 곱하기 x-a 더하기 ha로 주어지고, 나번은 다항함수 hx가 x-a의 n제곱 곱하기 gx 꼴로 표현이 됐을 때 여기서 n은 자연수이고 gx는 다항함수입니다. 그때 방정식 hx = 0은 x = a를 근으로 갖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방정식 hx = 0은 x = a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1 위의 점 1,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1을 fx라고 놓으면 이거의 도함수가 3x제곱이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는 3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제시문에 주어진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은 3이 기울기가 되고 1과 2를 지나는 점으로서 y는 3x-1 더하기 2, 즉 3x-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항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A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LX라 할 때 방정식 fx-lx = 0이 x = a에서 중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fx-lx가 위에 제시문에 주어진 것처럼 어떤 x-a의 n제곱 곱하기 다항함수 gx 꼴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l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것처럼 y = lx는 f'a 곱하기 x-a 더하기 fa로 주어지고, 그리고 fx 빼기 lx를 우리가 gx라고 놓으면은 fx, lx가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gx도 다항함수가 될 거고, 자, lx 대신에 이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fx-fa f'a 곱하기 x-a 꼴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x 대신에 a를 넣어주면은 ga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가 사라져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x-a에 a를 넣어주면 0이 돼서 ga는 0이 되고, 또 도함수를 구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g'x를 계산하면은 f'x, 그 다음에 뒤에서는 요거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f'a가 남기 때문에 여기다 x 대신에 a를 넣어주면 f'a 마이너스 f'a가 0이 돼서 둘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a = 0이면은 다항함수에서 x 대신에 a를 넣었을 때 0이 되면은 이 gx라는 다항함수는 x-a를 인수로 갖겠죠. 그래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gx는 x-a 곱하기 소문자 gx, 여기서 소문자 gx는 다항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또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면은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면 1이 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g'x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은 이거는 0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ga만 남아서 g'a는 ga가 되고, 아까 g'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ga가 0이 됩니다. 자, gx도 지금 다항함수인데 x 대신에 a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gx가 x-a를 또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항은 이제 kx로 다항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gx가 x-a kx니까 아까 대문자 gx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x-a의 제곱 곱하기 kx 꼴로 지금 n이 2인 경우가 됐죠. 그래서 나번에 주어진 제시문처럼 우리가 gx가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gx가 fx-lx니까
원래 주어진 다항함수 fx와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lx의 차이 이꼴 0은 x 이꼴 a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다항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a, fa를 지나는 직선을 y는 lx라고 할 때 fx-lx 이꼴 0이 x 이꼴 a에서 중근을 가질 때 이 직선이 바로 이 y 이꼴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임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풀었던 1-2번 문제의 증명의 역에 대한 또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점 A, FA를 지나는 직선 LX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울기 M은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M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점 A와 FA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직선이 Y는 fx의 접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 M이 바로 F'A가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을 증명을 할 건데요. 자, fx-lx가 지금 x 이꼴 a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x-a의 제곱 곱하기 gx. 물론 이제 제곱 대신에 n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n이 2일 때나 3일 때나 다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x-a의 제곱 곱하기 gx 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은 f'x-l'x는 자, 이것도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2배의 x-a, 그 다음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꼴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 a를 넣어주면 얘도 0으로 없어지고 얘도 0으로 없어져서 f'A-l'A가 0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l'A가 어떻게 되나요? l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은 l'x가 지금 1차식이니까 m만 남겠죠. 그래서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m이기 때문에 얘가 m이 돼서 f'A 빼기 m이 0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m 이꼴 f'A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가번 내용은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 위의 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서의 접선을 L 세타라 할 때 집합 A를 이 접선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은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반지름 1인 원이 있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y라고 하면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x값이 바로 이 길이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x값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y값이 바로 이제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 1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 삥 돌면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에 주어진 점, 세타에 따라 점들이 다양하게 주어질 텐데 그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이 세타를 변수를 해서 L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집합을 다 모아놓은 게, 이런 접선을 다 모아놓은 게 A라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좌표평면 위에 점 아무나 P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 P를 써주고, 집합 A의 원소 중 오직 M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점 P의 집합을 UM이라 하자. 예를 들어 집합 U0는 집합 A의 어떤 원소와도 만나지 않는 점의 집합이다. 자, 이 점과 원 위에 있는 접선과 만나는 개수를 따질 때 다시 생각하면 이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랑 똑같겠죠. 원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원에 있는 접선 중에서 바로 방금 그린 이 두 개가 바로 점 P를 지나기 때문에 점 P가 만나는 접선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과 원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 밖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 두 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하나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M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U0는 즉 접선과 만나지 않는 점들은 원 안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1은 접선 하나와 만나는 점들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를 만족하는 그런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U2는 두 개의 접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진 m이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의미 아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m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는 점이 없죠. 원이라는 성질 때문에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최대 개수는 2개이기 때문에 m이 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U0, U1, U2만 이제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m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의미 아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시문의 답원을 보면은 좌표 평면 위의 점 A, B가 집합 U2의 원소일 때 점 A, B를 지나는 원 C 위에 서로 다른 두 접선의 접점을 이은 직선을 L, A, B라 하자. 자, U2의 원소라는 얘기는 뭐죠? 접선, 반지름의 1인 원과 원에 있는 접선과 이제 두 개의 접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점에서 반지름이 1인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죠.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1인 원 밖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긋고 그 접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가 LAB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어진 문제는 2-2번은 집합 B를 그 AB가 반지름이 1인 원 밖에 있는 AB가 특별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의 제곱을 만족하는, 즉 반지름이 10인 원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 점들로 만들어진 두 접점을 이은 직선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B라고 했습니다. 이때 좌표평면 위의 점 P가 집합 B의 원소 중 오직 M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점 P의 집합을 VM이라고 할 때 그 VM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여기서도 M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실선을 주어진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AB가 반지름이 1인 원 밖에 있는 임의의 점인데, 특별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가 반지름이 10인, 반지름이 이 길이가 10인 그런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 두 개의 접점이 생기는데, 두 개의 접점을 이은 이 직선을 우리가 LAB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접선과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접점을 이은 선분과 중심과 이 밖에 AB 점을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현을, 두 접점으로 이루어진 현을 수직 2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하고 접선이 서로 또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B라는 점은 원 밖에 있는 점인데, 특별히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1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0인 원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접점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게 주어질 거고, AB가 위치가 바뀌어도 이 길이와 모양은 동일하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이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원의 접선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R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이 반지름이 1이니까 요 각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사인 오메가가 10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인 오메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의 관계를 보면은 이 작은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큰 직각삼각형하고 같이 공통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각이 또 오메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사인 오메가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즉 1분의 r이기 때문에 그게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의 값이 1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직선 LAB는 반지름이 10분의 1인 원에 접하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뭐죠?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집합 B의 원소 중 오직 M개의 원소와 만나도록 하는 점 P의 집합 VM을 구하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반지름이 10분의 1인 원 밖에 있는 점이라면은 두 개랑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분의 1인 원 위에 있는 점에서는 단 한 개의 원소와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분의 1인 원 안에 있는 점일 때는 우리가 하나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0는 원 안에 있는, V1은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리고 V2는 원 밖이죠. 여기서도 M이 지금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M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을 때 최대 2개까지 그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원소와 만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3 이상일 때는 VM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세 함수 px, qx, r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보다는 qx가 크거나 같고 qx보다는 rx가 크거나 같고 x = a에서 px의 극한값, 그 다음에 rx의 극한값이 알파이면 x = a에서 qx의 극한값이 알파이다. 여기서 알파는 실수인데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중에 함수의 극한의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3-1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1은 k이고 여기서 k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f의 2의 n제곱분의 1은 f0을 만족시킨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2의 n제곱분의 1은 1-n-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f의 2의 n-1제곱분의 1일 때 f0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어진 이 함수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자, 1-n-1의 제곱분의 2를 우리가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1분의 n-2를 좌변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역수가 돼서 n-2분의 n-1 곱하기 f2n 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항이 n-1분의 n 곱하기 f의 2의 n-1 제곱분의 1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우변을 우리가 an이라고 치환을 하면은 좌변의 값은 여기 n 대신에 n-1을 넣어준 모양이기 때문에 좌변은 우리가 an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n 더하기 1은 an이 되기 때문에 공비가 1인 그런 등비수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a1은 여기서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a1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f에 n 대신에 1을 넣어줬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f1이 k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이고 그 다음에 초항이 2분의 k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an은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f0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f0가 바로 f2의 제곱분의 1, 2의 n제곱분의 1의 극한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의 2의 n제곱분의 1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주어진 이 식에서 n 대신에 n 더하기를 하나씩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의 극한을 취해주면은 n이 무한히 갈 때 이 값이 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f0은 자, 여기다가 n이 무한히 가는 극한값을 취해주면 얘는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변의 극한값은 2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0의 값은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면은 또 조건이 두 개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조건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크면 gx1보다 gx2가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나번 조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g의 2의 n제곱분의 1은 보다는 2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g의 2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3-2-1번의 문제는 g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먼저 나번 조건에서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하면은 n 더하기 1을 좌변에 곱해주면은 n 더하기 1 곱하기 g의 2n 제곱분의 1 그리고 우변에 남아있는 항은 2분의 1의 n 곱하기 g의 2의 n-제곱분의 1이죠. 여기서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우변에 있는 이 식을 또 bn이라고 놓으면은 좌변에 있는 식은 bn에다가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넣어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좌변은 b의 n 더하기 1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n 더하기 1보다는 2분의 1의 bn이 더 크거나 같다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러한 부등식이니까 bn보다는 2분의 1의 bn-1이 더 크거나 같고 또 b의 n-1보다는 2분의 1의 b의 n-2가 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2분의 1하고 계산이 되면 2의 제곱분의 1에 b의 n-2가 되고 이러한 관계식을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2의 n-1 제곱분의 1 곱하기 b1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b1은 bn을 n 곱하기 g의 2의 n-1 제곱분의 1로 주었으니까 b1은 g의 또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1 대신에 g1을 넣어줬고 자, 마지막에 요 얻어진 부등식이 bn보다는 2의 n-1 제곱분의 1 곱하기 g1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얻었기 때문에 요 bn보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n으로 나눠줘서 g의 2의 n-1 제곱분의 1보다는 n으로 나눠진 값 n 곱하기 2의 n-1 제곱분의 g1이 더 크다는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전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gx1보다 gx2가 더 크거나 같다고 가번에서 조건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g0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또 0보다는 우리가 2의 n-1 제곱분의 1이 더 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g0보다는 g의 또 2의 n-1 제곱분의 1이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었던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또 n 곱하기 2의 n-1 제곱분의 g1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이 상수값은 그대로 상수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이 무한히 가면은 이 g1은 이제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분모가 점점 커져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극한의 대소관계의 성질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있는 g0의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리미트 m이 무한히 갈 때 n분의 1 분의 g의 n분의 1 마이너스 g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여기서 m은 자연수이고요.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 3-2-1번 풀이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었었죠. 그리고 g0이 0이라는 그러한 값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m이 1일 때는 n을 1로 잡으면은 이 관계식을 만족이 되죠. 그래서 2의 제로 승보다는 1이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m이 2거나 3으로 잡으면은 m이 2 또는 3일 때
이때 n을 2로 잡으면은 또 2의 1제곱보다 m이 크거나 같고 2 또는 3이니까 그리고 2의 제곱, 즉 4보다는 작죠. 2 또는 3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수 m을 잡아도 이 식을 만족하는 또 자연수 n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면서 2의 n제곱분의 1보다는 n분의 1이 더 크고 또 n분의 1보다는 2의 n-제곱분의 1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2번 식이라고 우리가 번호를 매겼고 이 관계식으로부터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양변에 이 식에서부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 로그 ln을 취해주면은 n-1이 앞으로 내려가서 n-1 곱하기 ln2가 되고 그 다음에 lnm 그리고 지수 n이 앞으로 내려가서 n 곱하기 ln2 이 부등식을 우리가 3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3번식의 마지막 부등식에서 요 n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lm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4번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식의 첫 번째 부등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또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5번 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얻은 이런 관계식들을 순서대로 2번, 1번, 4번, 5번 식을 적용하면은 g의 n분의 1보다는 2번 관계식이 예죠. 그래서 n분의 1보다 2의 n-제곱분의 1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가번 조건에 의해서 크면은 함수값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조건에서는 x1보다 x2가 클 때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같으면 같겠죠. 함수값도.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어도 등호가 있을 때 여기도 등호는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1번 우리가 조건을 적용을 할 텐데요. 1번에서 얻은 부등식이 이 모양이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번과 5번식을 연달아 적용을 해주면 여기에 n분의 1 대신에 ln n분의 ln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번에 2의 n-1 제곱분의 1 대신에 n분의 1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G0은 0이라는 값을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구했었죠. 그래서 이게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n분의 1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 n분의 1에 G의 n분의 1 마이너스 G0은 G0이 0이기 때문에 n분의 1에 G의 n분의 1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요 부등식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요 n분의 1이 사라지겠죠. n분의 1이 사라지고 그래서 ln n분의 2 곱하기 G1 그 다음에 ln2 요 식만 남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요 우변항은 분자는 다 상수고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제심은 세 번째에 주어진 제심은 성질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 성질이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0으로 가고 또 상수값 0은 또 그대로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이 함수값의 극한값이 또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